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주말 어떠셨습니까? 전국이 후끈후끈합니다. 물놀이 사고에 양식장 물고기 폐사, 도로가 치솟아오르고 정전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은 38도, 111년 기상 관측 사상 세 번째 높은 7월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처럼 최고기온이 경신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이슈가 여전히 뜨겁습니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3,850원으로 결정을 했죠. 그리고 지난 20일 그러니까 금요일에 최저임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시했습니다. 예, 고시란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안을 일반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죠. 노동계나 사용자 측은 고시일로부터 열흘 이내에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영계 측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해달라 정식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노사 양측에서 이의 제기를 했을 때 받아들여진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최저임금 논란 2부에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연결해서 경영계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덥게 보냈습니다. 참. 땀 흘리면서. 네. 이게 폭염 그러는데 결국엔 이게 전기가 없으면은 이 열기를 어떻게 식히나 좀 걱정스럽긴 한데 또 네. 때로는 또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 때문에 더 더운 것이 아닌가 실제로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원전 가동률을 높이기로 했다. 필연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조치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일에 이제 정부가 하계 전력 수급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네. 그때는 8월 2주 또는 3주. 예. 이때 전력 피크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걸 수정을 좀 했습니다. 네네. 이번 주에 이제 전력 피크 최대치에 도달할 것으로 이렇게 이제 추정을 이제 했는데 이럴지 또 모르겠어요. 예. 예. 이번 주 이후에도 계속 또 올라갈 수도 있다. 네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하여튼 이에 따라서 이 계획 예방 정비를 위해서 지금 정비 중이던 한울 3호기하고 한울 2호기 재가동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고요. 예. 그 다음 달 13일과 15일에 또 이 계획 정비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한빛 1호기하고 한울 2호기는 이 전력 피크 기간 이후로 네네. 기간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0만 킬로와트를 이제 추가 확보한다. 예, 이런 얘기인데 이거로 충분해야 할 텐데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한편 이 탈원전 정책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 또 부작용이 있다 그래요. 전력 단가가 상승을 해서 예. 올해 한국전력만 하더라도 한 7, 8조 원대 적자가 이렇게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6조 원대 정도 채권 발행 예정이라 그러고요. 네네. 한수원도 2조 원대 채권 발행. 그래서 기타 발전의 자회사 통틀어서 한 12조에서 13조 정도 네네. 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그럽니다. 네네. 이 탈원전 정책에도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이게 한전 쪽에서 이 적자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엔 전기요금 연관된 이슈로 또 번질 텐데 우리나라가 이 공공요금이 생각보다 좀 많이 싼 편이다 그러잖아요. 다른 네. 나라들보다. 전기요금 또 이게 또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발전 단가는 올라가는데 이제 이 전기료 인상은 예. 억제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린온 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된 순직 장병 연결식이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가족과 해병대 사령부가 지난 21일에 4개 항의 합의 공동 보도문을 내놨습니다. 네네. 그 전에 약간 논란이 좀 있었죠, 서로. 이에 따라서 오늘 순직 장병 5명에 대한 연결식이 해병대장으로 이제 치러지고요. 위령탑 건립을 추진하는 내용도 여기 합의문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를 양측이 같은 수로 구성하기로 했고요. 네네. 위원장은 유가족 측에서 추천하는 인물로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국 이제 불신을 초래한 결과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송영무 국방장관의 짜증 발언도 일조를 한 거죠.
지금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도 다양한 부품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다국적 부품을 복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만든 그런 상황인데 네네. 이게 좀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부품 간에 이른바 매칭이 잘 안 이루어져서 이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기어박스 여전히 이제 문제 아니냐는 지적과 더불어서 날개 접이식 장치의 문제, 또 자동 진동 저감 장치의 문제. 하여튼 뭐 다양한 진단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빨리 밝혀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의 백혈병 문제가 거의 한 10년, 뭐 어디에서도 11년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요. 해결 단계에 접어든 것 같네요. 네, 2007년 삼성 반도체 생산 라인 직원 황윤미 씨의 백혈병 사망이 이제 그 계기가 된 사건이고요. 이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김지영 전 대법관이 이제 위원장이신데 지난 17일에 제2차 조정 최종 중재안을 내놨거든요. 네네. 이거를 삼성전자 측이 어제 무조건 수용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피해자 단체인 반올림 측도 이제 동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 보상한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예. 이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오는 10월까지 이 피해자 보상 이것도 모두 완료하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재용 부회장이 뭐 결단이 주요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삼성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뭐 좀 달라졌나요? 예. 문재인 정부와 화해 또는 국민 신뢰 회복을 지금 노린 그런 결단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KTX 승무원 그 복직 이후에 오랫동안 그 지속되었던 큰 문제 중에 또 하나가 좀 풀리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참 여러 가지로 그렇게 개운치 못한 그런 화제로 자꾸 그 중심에 서게 되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1일 이제 SBS가 이제 그곳이 알고 싶다에서 이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네네. 이 지사가 지난 2007년 성남 지역 폭력 조직인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에 대한 변론을 맡았다. 그리고 성남시장 시절엔 이 국제 마피아파 출신 이모 씨가 설립한 회사 코마 트레이드를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하는 등 특혜를 줬다. 예. 이 코마 트레이드에서 이 코마는 코리아 마피아. 준말이라. 그래요? 하는 얘기가 저는 뭐 혼수 상태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 회사 임직원과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들이 지난 6.12 지방선거 당시에 이 지사와 더불어서 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회사 직원 증언까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 지사는 조폭이 아닌데 억울하게 처벌받게 됐다고 해서 변호를 맡았을 뿐이다. 네네. 20년간 수천의 수임 사건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예. 또 성남시 우수 중소기업 선정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적법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해명을 지금 했는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글이 200건이 지금 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단일 사안에 대한 청원이 200건 그러니까 다른 그 사람들이 올린 게 200명이 그럼 청원을 올렸다는 건가요? 네, 그런 얘기죠. 이 청와대 국민청원이 뭐 그렇지 않아도 많은 그 청원들이 올라오는데 엄청나게 많이 또 올라왔네요. 그리고 그 최저임금 이슈 관련해서 뭐 제가 오프닝 통해서 언급했습니다만 오늘 경총이 재심의를 요청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지난 22일에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 이제 일단 고시를 했습니다. 네네. 이제 이 신청을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중인데 경청이 오늘 이제 이 제기서를 이제 고용노동부에 이제 제출할 예정이고요. 우선 가장 핵심 내용은 그 이번 인상률 그 산출 근거의 문제점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게 10.9%. 네, 그렇습니다. 이례적으로 A4 용지 17장 분량의 사유서도 함께 제출한다 그래요. 네네. 중소기업 중앙의 경우도 지난 그 18일에 회의를 이미 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달 내로 이 서를 제출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밝힌 상태고요. 네네. 두 단체의 요구사항은 뭐 기본적으로 원점 재검토입니다. 네네. 그와 더불어서 업종별 차등화. 네네. 또 공통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네. 이 소상공인 연합회도 내일 전국 상인연합회, 뭐 외식업 중앙회, 전국 택시 운송사업 조합 연합회 등과 더불어서 생존권 운동 연대를 공식 발족시킵니다. 단체 행동에 나설 그런 움직임인데 사용자 단체가 뭐 이제까지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저항한 적은 또 별로 없었던 거 아닌가. 글쎄 말이에요. 듭니다. 예.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이 같은 이의 제기가 좀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네. 지금 2부에서 그 고용노동부 그 이성기 차관을 연결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추가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브리핑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 뜨거운 이슈가 하나 있었죠. 뭐 폭염만큼이나 뜨거웠던 이슈예요. 바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입니다. 청와대에서 기무사 계엄 문건을 일부 공개를 했는데 현직 의원 체포, 방송사 장악, YTN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공개돼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집권 여당에서 이 논란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처음으로 출사표를 던지셨던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당대표 후보 모두 8분이 출사표를 던지셨는데요. 일단 오전에 일찌감치 연결하셨으니까 또 각오 한번 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으면 합니다. 어떠신지요? 글쎄요,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제 훨씬 커졌습니다. 네네. 이 더 커진 민주당을 혁신하지 않으면 지루하기 짝이 없는 정당이 될 것이고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저는 외면받을 그런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참신한 인물, 새로운 인물에 의한 혁신을 해야지만이 국민들로부터 기사를 것이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경대 출마에 이르게 됐습니다. 예, 의원님께 좀 수화기 상태가 좀 썩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입 쪽으로 좀 대셔가지고 좀 하시면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이해찬 의원이 문재인 정부 좋은 시대가 끝나간다. 이런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력한 책임감이 필요하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당의 1호 당원이십니다. 네네. 지난 촛불혁명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네네. 우리 당이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서 저는 경험, 과거보다는 새로운 인물, 혁신, 미래로 우리 당을 디자인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일이고 국민이 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주 목요일에 컷오프가 있는데 이제 3명 살아남아서 이제 결선에 진출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3인 중 한 분으로 남는 것인가요? 일단 여론조사. 네, 여보세요? 대단히 좋은 반응이 있고요. 컷오프는 중앙위원님들을 상대로 하는데 네네. 앞으로 한 3일 동안 최선을 다하면 통과가 가능하다고 지금 그렇게 내부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원께서는 3명에 누구 포함되실 거라고 예상하고 계세요? 아이고, 그 얘기는. 이게 지금 의원님 지금 보니까요. 전화 연결 상태가 대단히 안 좋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네,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범계 의원과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데 전화 연결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요. 다시 연결 중이고요. 말씀 나누는 과정에서 일단 오늘 기무사 이슈 관련해서 말씀을 듣고자 좀 연결을 했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을 당대표 출사표 낸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을 좀 하겠습니다. 의원님 듣고 계시나요?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잘 들립니다. 예. 네. 세 분에 대한 언급은 지금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자, 여기까지 당대표 선거 관련해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원래 저희들이 여쭤보고자 하는 부분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인데 이게 지금 추가 공개가 됐는데요. 자, 의원께서 가장 심각하다고 보시는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당초 한 8쪽 분량의 기본 계획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문건이 나왔죠. 기무사령부에서 만든 문건이요. 예. 거기에 추가해서 67쪽의 일종의 실행 계획으로 보여지는 그런 세부 지침 문건도 나왔습니다. 네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얼마든지 저는 그 구체성이나 또 이것을 작성한 기무사령부의 위치, 지위
네네. 그리고 여기에 육군참모총장을 합참의장이 아닌 네네.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고 특히 국정원 장악과 국회 기계화 사단의 출동, 네네. 그리고 언론 통제, 이러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있는 것을 보면 저는 내란 음모에 상당히 가까운 그런 구체적인 어떤 쿠데타 계획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건 전체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문건 전체 공개는 없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도 하지만 예. 이 문건이 갖고 있는 너무 큰 위험성, 네네. 우리나라의 어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려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네네.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국회가 아마 문건을 달라고 하면 국방부가 지금까지 묻겠지만 예, 이게 지금 네. 연결 상황이 안 좋아서요. 다시 한번 거듭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이제 기무사 문건 전체 공개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이 기무사 얘기를 하니까 전화가 잘 안 되는 건가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 국회 관련해서 말이죠. 국회 통제 계획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일단 여보세요? 네네네. 네, 내란 음모라는 것은 네. 2인 이상의 통모만 있으면 됩니다. 예. 이게 집단범이 아닙니다. 네네. 수십 명, 수백 명이 이 문건 작성에 관여해야지만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요. 네네. 알다시피 기무사는 전국 11개 광역 단체에 네네. 60으로 시작되는 기무부대를 갖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각 부대, 예하부대의 일선 기무부대를 또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다. 일선 기무부대도 있습니다. 네네네. 약 4천여 명의 기무요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은,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 예. 그리고 소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소장. 이런 정도의 부대가 2인 이상이 통모하면 그런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예. 국회의 계엄 해제권은 국회의원만 모이면 계엄 해제를 결의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수사의 방법으로 국회의원 몇십 명, 50명을 체포해 간다 이런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문건이라 보여집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소강원 소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소강원 소장이죠. 예. 이 기무사 개헌 문건이 당시에 어느 선까지 이 문건을 알고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참 큰데요. 정치권에서 이 부분을 몰랐을까요? 네, 여보세요? 하는 그런 의문은 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장을 계엄사령관의 통제하에 두고 국정원 2차장 최윤수 사장입니다. 네네. 이 인물들을 중요시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되어 있는 시점에 가서는 무엇을 그림을 그렸는가 하는 건 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안이 나올 사안입니다. 예. 과거에 보면 추미애 대표가 2016년 촛불전국 때 계엄령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정보가 사실이었다는 말입니다. 예. 당시에 정치권에서 계엄령에 대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다시 한번 좀 듣고 싶어서요. 예. 추미애 대표께서는 이제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약간 사람들이 뜨악했죠. 네네. 그러나 제가 그 당시 국정농단 국조특위 야당 간사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청문회장에서 알자회라는 군내 사조직을 폭로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 그 알자회를 제보했던 분이 매우 유력한 분인데요. 예. 그분이 이러한 계엄령 유사한 어떤 유혈 사태가 벌어질 것이고 그것에 대비하는 어떤 군부대의 출동에 관한 그러한 제보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워낙 그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코미디 같은 얘기다 해가지고 그 부분은 묵혔었는데요. 네네. 근데 이러한 문건들이 지금 와서 이렇게 공개되는 걸 보면 그 계엄령 얘기는 그냥 한두 사람의 그냥 아이디어 차원,
참고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근데 당시에 그 한민구 전 장관 얘기하는 걸 보면 단순한 그 검토 수준이었다. 자, 실제 실행 계획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게요. 예. 이철희 의원이 위수령도 문제가 있다. 위수령도 없애라라는 차원의 질의를 여러 차례 하니까 네네. 계엄령을 검토했다라는 것은 죄로 주고 말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그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자체로도 저는 대단히 그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소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철희 의원 그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저희들도 물론 연결했을 때 여쭤본 사안입니다만 이렇게 위수령 검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검토 수준이었다는 문서 작성을 한 것이지 결코 내로는 여기까지 갈 사안이 아니다라는 발언 그 답변을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의원께서는 위수령만 물어본 것이지 거기에 병력 동원이라든 것이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또 반박을 또 하시더라고요. 같은 입장이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수령만 물어봤다는 의미는 정확하게 위수령도 대통령령에 의한 위수령도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이제는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물었는데 세상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정말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다시는 있지 않아야 될 계엄령을 검토하고 그것을 더군다나 소관부서가 아닌 첩보부대인 기무부대가 이러한 계엄령 문건을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갖고서 만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YTN 포함해서 언론사 통제 방안도 마련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기각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중요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된다면이라는 이 문구가 이 문건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키는 걸 아주 기정사실화하고 만들어진 문건이랍니다. 그래서 이 문건의 내용만 가지고 이 문건이 예하부대에 여기에 이제 출동이 예정되어 있는 특전사라든지 또 24단, 34단 등등의 예하부대에 어떻게 이것이 전달됐느냐 이런 차원의 수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거 이전에 국민 모두가 다 당연히 탄핵은 이루어질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할 것이다라고 온 국민이 촛불 시민으로 일어났는데 아니 어떻게 그 상상 전혀 불가능한 탄핵 기각이라는 그것을 전제해서 이런 문건을 만들었냐.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에게도 탄핵 기각을 시키기 위한 어떠한 공작이나 유도를 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도 수사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특별수사단의 수사로 그 모든 부분들이 밝혀질 수 있다고 전망하시나요? 민관합수단을 꾸렸는데요. 수사를.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수사가 잘 되고 있는 수사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였다면 벌써 여러 군데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물론 수사 내용이 다 공개되지 않아서 제가 다 몰라서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오죽했으면 군 통수권자로서 예하부대까지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문서들을 다 제출하라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사가 전광석화처럼 치밀하게 이루어진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한국당 쪽의 의견은요, 정치적인 정략적 의도다. 이게 왜 청와대에서 공개할 거면 왜 특별수사단을 따로 꾸렸냐 이런 식의 그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계엄령 문건의 대상이 지금 집권당이 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 또 어쩌면은 그 당시 우리 야당 민주당의 지도자였던 지금 대통령이신 문재인 전 대표님을 겨냥했을 수도 있는 문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주 불온한 문서이고 1,700여 명의 우리 촛불 시민들의 정말 주권자로서의 국민 행동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고 반국가적인 그런 음모인데 이것에 대해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그런 팔짱만 끼고 지켜보라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행정을 중단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헌법적인 법률적인 차원에서도 전혀 맞지 않는 야당의 주장입니다. 그 당청 관계와 관련해서요. 대표가 되신다면 당대표가 되신다면은 어떤 그 과거 지도부와는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당청관계라는 게 뭐 당이 어떤 뭐 대단한 의원님 이게 지금 수화기를 좀 제대로 좀 그 방향을 잡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참 이상하네 오늘. 예, 들립니다. 예, 잘 들립니다. 당청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무슨 호령을 내리듯이 그렇게 질서가 잡혀지는 그런 관계도 아니고요. 네네. 또 뭐 당이 훨씬 더 유능하다 그래가지고 청와대가 뭐 건건마다 말을 잘 듣는다 이런 관계도 아닙니다. 당청관계는 정말 조화 속에 협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네네. 기본적으로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흐뭇하게 생각하실 그런 대표가 우리 당의 대표가 됨으로써 원활한 어떤 조화 속의 협조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고요. 네네. 당청 관계는 또 하나 강은 건너야 되는데 얼음이 깨있기 때문에 그 살얼음판을 얼음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또 건너야 되는 그런 관계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집권당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마구 이렇게 휘두를 수 있는 따라오라라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출정소가 되면 더더욱 안 되겠고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대표 되시면은 야당과의 연정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연정이 아니라 협치입니다. 연정은 굉장히 고농도의 아주 높은 단위의 신뢰가 축적됐을 때나 뭐 꿈꿔볼 수 있는 일이고요. 협치가 전제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협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통화 상태는 별로 좋지 않았지만요. 다시 한번 나중에 좀 연결해서 말씀 듣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네, 지금 전화 인터뷰 과정에요. 그 송신 상태, 수신 상태가 또 좋지가 않았습니다. 연결이 고르지 못한 점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최근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임금, 고용, 노동 이슈가 가장 관심이 큰 사안이죠. 최저임금 이슈 계속 지속되고 있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요. 잠시 뒤에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을 연결해서 이 부분과 관련된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최저임금 이슈가 계속 증폭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10.9% 인상된 최저임금 8,350원에 대한 자영업자 부담이 크죠. 또 떨어지고 있는 고용지표, 이 밖에 52시간, 주 52시간 근로시간 안착,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얽혀 있습니다. 과거 주무부처에서 어떤 대책들을 세웠고 또 앞으로는 또 어떤 대책을 또 계획하고 있는지요. 고용노동부의 이성기 차관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성기입니다. 네, 지난주에도 저희 프로의 저녁 시간에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사안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조금 더 진전된 내용들이 좀 나와서요. 오늘 좀 이른 아침에 연결을 했습니다. 네. 경총에서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를 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예, 지금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네네.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들도 경총이든 다른 경제단체에서 재심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네네. 아직 접수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현 상태에서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검토를 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네. 법에 따라 지금 정해진 절차대로 아마 재심의 요청을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중소기업중앙회가 이제 보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아마 3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보니까 최근 네네. 경기 상황에 대한 의견 조사 이렇게 했는데 네.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은 75% 정도가 최저임금 8,350원 감내하기 어렵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것이에요. 네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저희들도 그 결과 잘 보고 있고요. 네네. 다만 이 부분들은 저희가 꼭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게 네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을 할 때 네네.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무겁게 인식도 했었고요. 네. 다만 이런 소상공인들과 우리 저임금 노동자들이 서로 이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한 결과로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감내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네. 정부도 그런 입장들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예. 우리 금년도에도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자리 안정자금 네네. 내년에도 계속 지원을 하고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뭐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예. 뭐 문화청 구조 개선 지원 법률 그다음에 얼마 전에 7월 18일 날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 지원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네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카드 수수료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 이른바 소상공인 페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네. 카드 수수료나 이런 것들도 좀 완화해 주겠다라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지금 모색 중에 있고요. 네네. 다음 달 초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방안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구체적인 그 말씀 하셔서 여쭤보는 것은요. 소상공인 페이에서 예를 들자면 서울페이, 서울시에서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그 김경수 그 경남지사가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경남도 같이 좀 했으면 한다. 뭐 이렇게 했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여지를 얘기를 하시던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전국적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예, 일단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서울페이라든지 네네. 부분들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뭐 QR 코드 같은 걸 찍게 되면 그런 카드 수수료 없이 이제 지원이 결제가 될 수 있는 시스템들인데 이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치밀하게 설계를 해서 만들어내면 못할 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대로 한번 구축을 해보고자 부처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종의 뭐 여러 가지 해법 가운데 이제 하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자칫 을과 을의 싸움으로 자꾸 번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법들을 내놓고 계시는데 제대로 된 해법 어떠한 것들이 좀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요. 예, 지금 뭐 말씀 주신 대로 이른바 을과 을의 싸움이라는 게 참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들입니다. 네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을과 을보다는 이른바 갑과 을의 문제로 해결이 돼야 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갑과 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법 개정 작업들 또는 제도 개선 작업들이 진행 중에 있고요. 뭐 아마 대표적인 것들을 본다면 이제 이른바 여러 가지 뭐 상가 임대차 보호법, 지역 상권 활성화법 등등들이 지금 법이 국회 계류 중에 있는데요. 이런 법들이 좀 빨리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업자들에게 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당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조금 다른 차원의 해법일 텐데요. 근로장려 세제 여기에 대한 관심들도 꽤 높은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이 소득주도 경제 성장을 이루는 나름대로의 하나의 방편일 텐데 이것이 결국에는 그 세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이른바 세금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걷어서 국가가 필요한 때 뭐 이제 그 세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득 재분배 효과 등등들을 노리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세금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른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소득 분배를 개선해가지고 내수 중심의 소비추를 확대해서 거기 이제 수요를 창출해 나가고 경제가 성장한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어떤 기업과 노동자의 분배 개선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대중소기업 간의 어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그다음에 각종 사회보장 제도를 통한 이런 가처분 소득이 분배되는 게 확실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근로장려 세제 확대라는 게 조세 정책을 통해서 가처분 소득을 분배를 해서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세금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뭐 기능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 일자리 문제로 결국엔 귀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진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고용률이 지금 굉장히 낮아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고용률 문제 말씀을 하시면 사실 주무부처 차관으로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조금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단순히 지금 이제 고용률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금년도 상반기 고용률은 네. 전년 동기 대비로 한 0.2%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66.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고용률 자체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근로 조건이 좋은 상용직이라든지, 또는 이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이런 쪽의 고용은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 등등들은 그래서 고용의 질도 다소 개선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취업자의 증가 폭이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그 부분들은 우선 이제 생산 가능 인구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일부 산업 특히 제조업 중에서 조선업이라든지 자동차 굉장히 좋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취업자 증가폭이 좀 감소되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네네. 정부가 이른바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 지원 대책 등등들 그다음에 청년 대책 등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차관님 그 청년 대책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보면은 조금 전에 상반기 고용률 66.5%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청년 고용률만 놓고 봤을 때는 42% OECD 최악이라는 통계 수치 나왔었거든요. 네네. 이 청년들층으로 이 부분을 가져가다 보면은 사태가 더욱더 심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청년 실업 문제 정말로 심각하고요. 저희 정부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른바 청년 고용률을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청년 고용률은 우리가 이른바 유럽 사회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건 사실이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그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진학하는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적다는 얘기고요. 예. 그것이 이제 고용률로 나타나는 측면이 있어서, 네네. 고용률에 관한 하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건 맞고요. 네네. 그건 이제 단순하게 그렇게 어떤 취업하고 관계로만 볼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3월 15일 날 범정부 차원의 저희가 청년 대책을 만들었는데요. 네네.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 중에 있고, 특히 그 중에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네네. 청년 내일 체험 공제라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사업들이 최근에 굉장히 이제 그 관심도 많이 받고 있고, 신청자가 많아지고 있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청년 대책을 조금 차질 없이 추진한다면 좀 나아지지 않겠나라는 희망, 좀 기대를 가져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 이제 고용률이 결국엔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이 청년 고용률 42% 말고 그럼 굳이 청년 실업률만 놓고 본다면은 청년 실업률이 과거에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이번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10.5% 나왔는데요. 네. 이렇다는 얘기는 단순히 뭐 학생이 많다는 차원이 아니라 학생 신분에서 졸업을 한 뒤에 취직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오죽하면은 LEET족이라고 하나요? 일 안 하고 취업도 안 하면서 있는 그런 결국엔 청년 일자리가 없으니까 나오는 그 리트족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NET, 리트족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아까 고용률은 서구 사회에 비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낮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고용률 말씀을 드린 거고. 네네. 청년 문제가 이렇게 우리가 잘하고 있다 그런 취지를 말씀드린 건 아니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예. 이런 리트족도 많이 늘어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고학력이 많다라는 부분들도 청년 실업의 문제의 한 측면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런 이제 미스매치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하고 특히 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등의 어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하에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잘 안 가려고 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청년 내일 체험 공제라든지 이런 형태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2년간 1,600만 원, 3년간 3천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이제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조금 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고 해서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52시간, 주 52시간 도입이 이제 한 달이 돼 가지 않습니까? 네네. 여전히 회식 자리가 근로 시간이냐, 인정되느냐,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그 질문과 답변 이런 것들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원칙, 이런 것들이 좀 없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요. 차관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예, 저희들이 이제 한 3주 정도 지나고 있어요.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만. 네네. 일단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어느 정도는 이제 정착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회식이 근로시간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이미 이제 뭐 지침도 가이드라인도 내보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각 사업장별로 또는 회식의 종류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은 뭐 회식이라는 게 우리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요걸로 해서 회식 문제가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왔냐 좀 다른 문제고 이게 이제 지금 회식이 예를 들면 사업주의 어떤 강요나 또는 사람이 회식을 참석을 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후에 뭐 징계를 받는다든지 받는다든지 또는 업무적으로 얼마나 관련이 있느냐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단순하게 회식이다. 이걸 가지고 이건 노동시간이다 아니다 말하기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내려보내긴 했습니다만 한 가지 통일된 잣대로 정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모셔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 좀 듣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의 이성기 차관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청년 실업률 관련 언급했을 때 그 니트족, NEET족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했었는데 L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뭐 이런 겁니다.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고 고용되어 있지도 않고 직업훈련에도 참가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청년 무직자를 칭하는 그러한 용어였습니다. 참고하셔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부 마치겠습니다. 8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